진화는 우리의 심리학이나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모든 학문의 베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상의 기본에 그 진화라는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설하는 주변에서 이 진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1859년에 이제 종의 기원을 발간할 당시에 그 찰스 다윈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약 2, 3세기 전에 그보다 2, 3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나서요. 어쨌든 2000년 가까이 서구 문명을 지배한 창조론 기독교적 사상을 저촉되는 말을 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는 게 그때 사회였으니까요. 진화론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이게 큰일 나지 않느냐 하는 걱정거리 세상 같았지만은 어쨌든 발간하기에 용기를 갖고 발간합니다. 발간한 이후에 웬걸요 성공회 대주교들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통렬한 반박을 이제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진화론이 그 사실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7, 80년 지난 1925년 미국에서 원숭이 재판이란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재판에서 창조론이 이기긴 했지만 그 당시 언론들은 한결같이 진화론을 대서특필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로 이제 그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이 현실 세계에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진화론을 발표한 그 찰스 다윈과 파브르는 뭐 약 10여 년 정도 사이에 두고 또 어쨌든 동시대의 사람인데 파브르는 이 진화론을 통렬하게 비판하기에 이르릅니다. 네, 사실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내혹불매미. 이건 사실 내혹이 뭐 때문에 진화 이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이 되지 않지 않냐 하는 것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반박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고요. 어쨌든 진화론은 아직 완전치 않다 하는 것은 좀 사실이지만 어쨌든 현대인들의 사상의 기저에는 진화론이 바탕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계에 제가 가본 곳은 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라든가 또는 런던 또는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한결같이 대부분을 공룡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1층 라비에 들어가자마자 공룡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세계 자연사 박물관의 뭐 공통점이 아닌가. 전 몇 군데 안 가보고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그 이유는 뭘까? 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것도 뭐 진화론 속에 공룡이 이 지구를 지배한 것은 약 1억 5천만 년, 1억 5천5백만 년, 그러니까 굉장한 기간 동안 이 지구를 지배한 이 동물에 대한 대접이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제일 먼저 생긴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을 세계의 다른 박물관들이 이렇게 모방을 하다 보니까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1층 라비에 어마어마한 큰 공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 큰 그 대리석 조각상인 찰스 다윈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흉내내느라 그러지 않았냐. 또 세 번째 이유는 세계 각국의 자연사 박물관이 한결같이 어린이를 초대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 공룡이니까 당연히 공룡이 중심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제 나름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아까 그 찰스 다윈이 뭡니까 종의 기원을 발표할 당시에 고민 끝에 발표했는데
사실 당시에 창조론에 반하는 어떤 기독교적 사상에 반하는 것을 하면 코페르니쿠스 같이 봉변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전히 1859년이면 여전히 그 시대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원숭이가 되었다. 이거 정말 당시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펴낸 건데 이를테면요 반역자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찰스 다윈의 묘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직자 회의를 통과했느냐? 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려면 굉장한 예를 들어서 뭡니까 뉴턴이라든가 뭐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인물들만 묻히는 곳인데 이를테면 반역자인 이 사람이 거기에 묻혔다는 것을 참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상 최대의 미스테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찰스 다윈 묘를 찾아가 봤습니다. 해설가로서 너무 궁금해서 가봤더니 웬걸요 아주 요지에 이렇게 그림처럼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정말 웬일인가. 근데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에 너무나 내용이 길어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미국에서 진화론을 믿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진화론과 창조론의 그 대격돌의 역사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25년에 고등학교 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가르쳤다가 재판에 걸리죠. 우리는 그것을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데 그 재판이 열리는 동안에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표 주자들이 와서 격렬한 논쟁을 벌립니다. 결국은 창조론이 이겼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사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을 대서특필함으로써 진화론이 오히려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1928년에 아칸소주에서 또 재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28년에 아칸소주 주의회가 진화론이 담긴 그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자 이제 소송이 붙은 겁니다. 1987년에 루이지애나 주 의회가 또 진화론을 공부할 때는 창조론도 함께 공부해야 된다. 또 최근에 2005년에 조지아주 스티커 사건, 진화론을 가리키면서 진화론은 많이 진리가 아니다 하는 스티커를 붙이려고 했다가 또 재판에 걸리고, 이렇게 최근까지도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격돌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진화의 꽃이라고 불리는 거 하나 소개해 드려 볼까요? 네. 딱따구리의 혀 끝에 있는 귀를 이제 우리가 보통 들고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혀가 자기 몸의 3분의 2만큼 길게 내뻗을 수가 있죠. 딱따구리는 그 숲이 속에 있는 그 벌레들을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 숲이 속에 벌레를 찾으러 이게 혀를 내뻗어서 찾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잘 들리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혀 끝에 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화의 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제가 또 몇 년 전에 런던에 있는 다윈 센터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윈 센터에 7층 정도 되는 그 모든 그 연구실을 밖에서 유리창으로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서 뭘 연구하나 하는 것을 그 유리창으로 다 들여다보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유리창문을 열어서 질문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그 부서에서 연구하는 것이 DNA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DNA의 유전공학이 나온 이래로 결정적으로 진화론이 우세하게 된 그런 계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진화론의 그 연구는 DNA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단명식물과 장수식물 중 어느 것이 더 진화한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요. 대체로의 결론은 식물들이 오래 살다 보면은 별의별 장애나 위험을 다 겪게 되니까 빨리 다음 세대로 바톤을 넘겨주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명 식물이 더 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도 물론이지만 누구나 다 오래 살려고 어떻게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화는 죽음을 택하고 유한한 생명을 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화는 사실 우리의 간절한 이 소망을, 오래 살고자 하는 소망을 저버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의 평균 수명은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진화론 속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답이죠. 종의 평균 수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산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종의 평균 수명은 학자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대체로 300만 년에서 50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1억 5,500만 년을 지구를 지배한 공룡의 그는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자, 인간은 여기 이렇게 나온 지가 뭐 300만 년이라고 그러네요. 인간은.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온 거는 수십만 년 전에 불과하고요. 근데 만약 300만 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간의 종의 평균 수명이 거의 와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 학자들이 인간의 멸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대량으로 여기에서 뿡뿡 터지면은 가까워진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살이가 진화론 속의 개정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 메이플라이.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아가지도 못하고 몇 시간 살고 가는 것도 허다하지요. 하루살이는 성충이 된 다음에 이렇게 짧은 동안에 살면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냥 죽는 그런 하루살이가 놀랍게도 지구상에 잠자리보다 먼저 출현한 가장 오래된 장수생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지 능력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하지만은 몇 년을 살다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억 년 이상 가장 지구상에 오래된 생물로 살아남는 것은 이렇게 짧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cm도 채 안 되는 이처럼 연약한 몸이 어떻게 3억 년이나 기나긴 동안 그 많은 변화무쌍한 환경을 극복해내고 왔느냐, 이런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종이 300만 년이라는데 이것의 100배나 되는, 이렇게 3억 년이나 살아나왔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래서 짧은 이렇게 것이 가장 오래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숲 해설에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진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짚어보았습니다. 네.